자, 미친 공수처, 공중분해되나. 이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력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오동훈이도 원래 이제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오동훈이가 또 사람들한테 내가 뭐 수사를 해봤냐고 뭐 또 이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이가 친한 사람이 정계선이고 정계선이하고 5년 동안 그냥 같은 지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동훈이를 꽂아준 게 한동훈이죠. 거기 인사위원회에 있었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동훈을 정말 딱 2명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근데 그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와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발에 족쇄를 치우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중에는 내 목에 올가미를 채워서 나를 탄핵하겠구나. 그러면서 아마 선제적인 이 계엄을 저는 정치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계엄 선포 그때도 그렇지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경찰이 공수처가 우리 한남대첩의 승리 이 경호처장의 결단, 애국심, 이 정말 호기, 후연지기 여기에 이제 꼼짝을 못하고 맨날 이제 놀러 갔다가 무슨 피크닉 갔다가 돌아오는 애처럼 낄낄거리면서 또 공수처 직원들이 오고 완전히 망신 중에 망신을 당했죠.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넘기려고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체포는 니들이 하고 수사권은 또 내가 가질게. 이러니까 경찰이 아니 누구를 등신으로 알아 병신 같은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보이콧을 한 거예요. 우리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공수처 오동훈이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거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? 지금 이거는요 오동훈이가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 이거는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. 네, 우리 늘님께서도 이 후원해 주시면서 또 연설 현장 말씀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웃기는 겁니다. 자, 이 경찰 얘기가 뭐라고 했냐? 아주 오동훈과 공수처를 살살살살 털었어요. 너희 도대체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? 너희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? 무능해?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경찰은 공수처에서 보는 이 공문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너무 하자가 많다. 그러니까 검사 보고 경찰에서 이러니 얼마나 속이 아니겠습니까? 공수처는 이런 수모와 치욕을 받고서도 공수처에 있다면요. 오동훈이는 일단 사퇴해야죠. 네. 뭐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. 거기다가 민주당의 박찬대가 오동훈이 탄핵한다고 지금요. 발광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공수처 처음 봤다. 이러는 겁니다. 또 경찰은요. 주체가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공수처인데 아니 우리가 무슨 청부 살인도 아니고 청부 체포 뭐 이거 하냐? 우리가 뭐 조폭이야? 청부 체포하게? 뭐 청부 납치하게?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면서 검찰이 발부를 받은 체포영장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해? 원래 체포영장 이거는 발부받은 쪽에서 체포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100% 경찰 얘기가 맞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정말 이제 저도 참 놀랐는데요. 이 공수처가요.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너무 놀랐지만은 정말 또 놀란 거는 뭐냐면 서부지법에다가 또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. 와, 완전히 이제 홀딱 벗고 뛰어든 거죠, 공수처가.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중 분해되고 그 공수처 없어지는 일, 우리 밥줄을 위해서 이제 홀딱 벗고 이제 나서겠다. 이 알몸으로 창피고
뭐 수치고 뭐 굴욕이고 없다. 우리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썩은 고기라도 주워먹는 하이에나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실토를 하고 글쎄 서부지법에다가 또 청구를 한 거야. 영장을.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시험을 봤어요. 근데 F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저 시험 좀 다시 보게 해주세요. 다시 보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유 뭘 다시 하니 넌 네 시험지 보면은 네가 몰라? 이러니까 얘가 그럼 재수강 하면 안 될까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야 여기가 학원이냐 재수강을 하게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. 이거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거죠. 그런데 이 서부지법은 우리나라에서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의 판사 숫자가 한 3,300명 정도 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활동하는 뭐 이제 왜 휴직이라든가 뭐 외국에 뭐 이제 연수를 간다든가 뭐 병가를 낸다든가 그런 판사 빼면 한 3,100명 정도가 지금 현직 판사예요. 근데 이 가운데 서부지법은 아주 조그만 데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법 같은 본원이 아니라 더구나 서부지법에는 영장판사가 2명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뭐 신한미라고요. 이 정계선이에 아주 이쪽도 이제 쫄개 중에 이순영이 못지않은 뭐 시뻘건 쫄개죠.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는 상당히 그 권력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왜? 1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것과 구속된 상태에서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한 5분만 어디 갇혀 있으면은 이거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 영장 청구되고 나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건 더한 거죠. 자, 이 서부지법은요 너무해도 너무한 데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이순영이가 한테 이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0시였어요. 0시. 그러니까 이제 오늘 12시까지 1월 1일 0시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보고서 확실하게 영장을 쳐줄 수 있는 사람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한미보다는 이 이순영이가 더 독한 놈이었던 거죠. 보통요 영장 청구를 0시에 하지 않습니다. 업무 시간이 시작되는 9시 뭐 10시 이렇게 해요. 영장 청구를. 근데 0시에 한 거예요. 와 속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에 뭐 정계선이도 있고 마은혁이는 이번에 이제 물을 먹었습니다만 제가 마은혁의 이름을 듣고서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마은혁이를 알 리가 없는데 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기갑의 공중부양 사건이 있어요. 강기갑이가 이 한미 FTA 이거 할 때 완전히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. 그래서 막 그냥 한복을 입고 확 뛰고 이래가지고 그냥 공중부양한 순간에 이제 기자들이 딱 찍어가지고 강기갑이 공중부양 사건. 이거는 완전히 폭력이에요. 그래서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등등등 죄목으로 강기갑이가 말하자면은 고발을 당한 거예요. 고발을 당했죠. 그런데 강기갑이에 대해서 무죄를 준 게 누구냐? 마은혁이었어요.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오늘. 와, 그놈의 불구죽직한 좌빨 판사가 마은혁인 거예요. 그게 벌써 옛날이니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좌파를 그냥 그대로 풀어주고 마은혁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? 이 강기갑이는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. 이 한복을요 이제 뭐 이 여름에는 모시 한복에다가 보니까 정말 이 양반도 아니고 상놈 티가 얼굴에 다 이렇게 나는데 여름에는 모시 한복 겨울에는 왜 실크로 된 아주 이 기름이 쫙 흐르는 그런 이제 두루마기 있고 막 이제 나댔어요. 응?
근데 강기가비가 이 국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에 이 본회의장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앞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이제 한미 FTA 단식을 한다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단식하니까 참 고생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왜 이 속 없는 또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서 뭐 위로를 하고 뭐 이제 이랬어요.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아이고 정말. 근데 하루 종일 단식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이 밤이 되면 이제 싹 사람들이 빠지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들어넣어서 자나 보좌관하고 노닥거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. 그랬는데 한 기자가 술을 한잔 하시고 그게 한 10시 반에서 11시 제가 그 기자한테 직접 들었어요.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왜 기자들은 또 뭐 그런 이제 어슬렁거리는 본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본 회의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국회 본관 건물로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기가비가 없고 그냥 돗자리만 휑하게 있는 거예요.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유 뭐야? 그냥 뭐 저기 뭐 사람들 있을 때만 하고 에이 정말 강기가비 이러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화장실을 간 거예요. 강기가비가 이제 단식 투쟁하는 옆 화장실에 거기에 이제 있거든요. 1층에. 그랬더니 딱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강기가비가 이따만한 카스테라를 막 입안에 우겨듣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강기가비가 완전히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이러더라는 거야. 그러는 기자가 강연 내가 기사 쓰냐 마느냐 강의원이 지금 저 돗자리 걷어가지고 단식투쟁 그만한다고 하면 내가 기사 안 쓰고 만약에 계속 뭐 단식투쟁 한다고 그러면 내가 기사 쓰겠다. 나 지금 카메라도 있다. 그때는 이제 왜 휴대폰으로는 잘 안 찍을 때였어요. 근데 보통 이 취재기자들이 카메라도 갖고 다녔어요. 카메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찍지 한 방? 응? 이러니까 강기가비가 기자님 살려주십시오. 제발 이러면서 제가 당장 이 단식 그만두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강기가비가 갑자기 단식을 그만둔 거예요. 그래서 강기가비 단식 사건은 강기가비 뭐라고 할까요? 이 공중부양 사건만큼 웃기는 겁니다. 우리 실장님께서 성원해 주셨고요. 아유 여러분들께서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영장을 재청구하고 그 다음에 신한미가 하면은 또 영장이 이제 쳐질 가능성이 있죠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경호처에서 또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을 갖고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다 하면은 우리 한남 대처 이 군사들이 이제는 아주 노련한 전력 전술에 최고의 경제에 지금 물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아주 개망신만 계속 당할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강기가 이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 강기정은 이 국회에서 이제 헤드락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여기도 폭력을 너무 잘 씁니다. 그리고 광주시에서 민노총에 이 사무실 이거 임대료를 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? 광주시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광주 시민들도 각성하셔야 됩니다.